결론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블룸버그나 로이터 발 보면 상해 공장에서 12월에 생산 감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어느 정도냐? 생산 능력 대비 20% 정도 감축하는 거다. 네. 얘기하고 있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가짜일 수도 있죠. 가짜일 수도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내부적인 일이니까. 다만 이건 블룸버그인데 여러분 우리식으로 제가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흘러나가지 않게 하라고. 공개되면 X된다. 얘기하고 회사에서 절대 입 조심하라 그랬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옵니다. 회사 이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은요.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못됐어요. 근데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뭔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총대를 맨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약하게 갈까요? 이분한테는 제가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지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께는 제가 막 질문 드리면 방어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방어를 항상 하셔가지고. 네, 어쩔 뭐 안다는 수가 사람 없습니다. 많죠. 안다는 사람 많은데 네. 주식 앞에서는 전 진짜 늘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고 보고 있고 주식을 뭐 1분 후에 가격을 한다, 5분 후에 가격을 한다, 한 달 후에 가격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만 가능합니다. 누구야? 그 동포청년이라고 요즘에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송중기 그래? 씨라고. 그분은 막내 아들? 미래에서 왔잖아요. 막내 아들? 그쵸, 그쵸. 그분이요? 근데 제가 드라마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네. 주시장에서는 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다 큰 집 가는 사람입니다. 네. 특히 주가를 맞춘다는 사람 있잖아요. 주가를 딱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작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범죄가 있지만 가장 나쁜 범죄가 주식과 관련된 불공정 매매거든요. 네. 불공정 매매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 6년 전에 발표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신고하자면 우리가 포상금 받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뭐 간첩을 신고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게 있잖아요. 불공정 매매 최대 우리나라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억 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한 재작년에 한번 보도받아 있는데 한 명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너 불공정 매매 진짜 그건 나쁜 겁니다. 그냥. 너무 약하네요, 뭔가 제재가. 모르죠. 더 큰 거 있으면 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다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된 그런 느낌이죠. 사실 금요일하고 딴 건 하나도 달라지고.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다시 좀 약간 올라갔어요.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3.6에서 3.5 갔었잖아요. 네. 오늘 다시 3.60 갔습니다. 지금요. 약간 올라갔고 달러가 좀 반등했어요. 근데 결과론일 수 있죠. 예, 올라갔고요. 그것에 이제 가장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로서는 이게 잘 헷갈리지만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 이랬었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가 금리를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주가 좀 반등했는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또 몇 개가 있어요. 뭐 공장에서의 제조업 관련된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비스 PMI거든요. 서비스 PMI가 오늘 지난달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요 서비스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소용이 없네. 이거 속도 조절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많이 내린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하튼 그렇지만 4,000포인트가 다시 S&P 500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1.3에서 2%가량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역시 테슬라의 생산 감축에 관련된 보도가 오늘 뉴스에 컸었죠. 실제로요.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MI부터. 네, ISM 서비스 PMI가요. 깜짝 놀라게 56.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년 만에 최저치 54.4였거든요. 이게 올라갔고요. 예상은 제가 숫자를 크게 놨습니다. 53.3에서 56.5니까 정말 훅 올라간 거예요.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데, 이거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의 좀 부담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10년물 금리가 3.5에서 3.6까지 오늘 올라갔어요. 3.6011 찍는 걸 제가 캡처해 갖고 왔고요. 네.
미국 달러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같은 세트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오늘 6.3%나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블룸버그나 로이터 발 보면 상해 공장에서 12월에 생산 감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어느 정도냐? 생산 능력 대비 20% 정도 감축하는 거다 얘기하고 있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가짜일 수도 있죠. 가짜일 수도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내부적인 일이니까. 다만 이건 블룸버그인데 여러분들 그대로 찍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기사거든요. 보시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내부자인데요. 내부자한테 우리식으로 제가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신신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흘러나가지 않게 하라고. 나 공개되면 X된다. 얘기하고 회사에서 절대 입 조심하라 그랬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옵니다. 회사 이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 뭐하러 사족 아닌가요? 그 정도로 약간 보완이 되었던 내용이다. 저는 약간의 살을 붙였지만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워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생산해갖고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냈다. 그 가격도 인하고 그런 거가 결국은 중국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있는 상대적인 또 정유증 요즘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테슬라는 반대의 움직임을 일단 보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컸죠 오늘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뭐 말을 하나 뭐 또 감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기를 바라보도록 할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계속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가격도 낮추고 하면서 판매량 늘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맞습니다. 저기 어떤 분 쓰셨잖아요. 거잖아요. 테슬라 상하이에서는 부인했던 찌라시 뭐 얘기하는 거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는 부인했어요. 그쵸. 중국에서는 부인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한 이슈로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 큰 폭의 하락이 보였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요번에 지금 중국에서 사단이 난 소위 정저우 사태 때문에 그렇죠. 폭스콘 공장. 그래서 중국에서의 그 어떤 시위 소요 사태 근원지가 애플이었잖아요. 어찌됐든 폭스콘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애플이 이미 그 인도랑 뭐 이런데 베트남 이런 공장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플이 이번에 또 중국 내 생산 계지를 일부를 또 해외로 이전하는 계획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가 일단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얼마만큼 대기 수요가 있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래 걸리냐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요번에 2020년이죠. 아이폰 12 시대 당시고요. 13 당시고 지금 14 프로랑 프로 맥스인데요. 요거는 첫 주 론칭했을 때 기대되기인데 이건 10주가 됐는데도 지금 여전히 못 받고 있다. 네, 35일, 40일 가까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재고 상황을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제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직전 전부터 해갖고 솔드아웃 돼갖고 연말까지 물건을 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그게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한 37, 8일 정도 나오죠. 두 개 모두. 그러니까 거의 40일 가까이가 지금 출시된 지 10주가 지난 상태에도 대기가 올려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생산만 원활해지면 다 팔 수 있는데 못 파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지금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는데 갑자기 뭐 아이폰이 고장 났어요. 뭐 바꿔야 되는데 뭐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애플의 이런 거리를 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겠네요. 애플은 그렇고 어제 보잉뿐만 아니라 항공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어찌 보면 그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요? 중국이 계속 제로나 크로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생산에 아이폰의 생산 차질이 결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이 사단이 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코로나 제로 정책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이 입에서 한마디로 나온 적은 없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최 과장 최근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가 지금 마카오를 열어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잉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오르고요. 네. 오늘도 올라서 오늘 아마 다우 40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랐을 겁니다. 지금요. 그 지난 금요일 날도 꽤 올라갔고요. 네. 이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차트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점대를 넘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좀 넘어가는 모습이 보잉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재료가 또 하나 있었죠. 지난 금요일 날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였고 이거가 아직 컨펌된 적 없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787이요. 737이 아니라 78 더 대형 비행기 네. 있잖아요. 그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대를 지금 주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막판이야.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잉이 오늘 1.2%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랑은 상관없이 모건 스탠리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어요. 그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앞서 보잉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다만 보잉은 좀 먼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뿐만 아니라 마카오에나 마카오에 있는 호텔이 라스베가스 호텔이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라스베가스 엔저 같은 것도 52주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살아있죠. 물론 오늘 플러스 난 것도 있고 라스베가스 엔저 플러스 나다 약간 마이너스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에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여하튼 관심이 다시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중국 또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중국 뭐 사야 되니 어쩌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증권사나 증권 관련된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중국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엄청 심해요. 뭐 된다 안 된다 어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늘 부질없는 짓이 그거 갖고 서로 욕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너 그때도 당했고 지금 또 당할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요. 각자 판단하시면 뭐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올해 워낙 중국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GDP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보면 위안화 같은 경우가 다시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7 위안 이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소재주 이런 것들이 국내 소재주 이런 것들이 찬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중국에는 뭐 저는 전형적으로 뉴트럴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의견 드릴 건 없겠고요. 하여튼 그런 시각도 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스타벅스가 오늘 전체적으로 1.4%가 떨어졌어요. 오늘 도이치방크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게 보면 이 똑같이 6월달, 5월, 6월부터 먼저 반등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랑 이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물론 더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갔지만 5월, 6월에서 저점 이룩한 것이 스타벅스랑 넷플릭스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많이 올라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아직 고점이랑 멀었지만 52주목 최고가에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지금 도이치방크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일어나면서 오늘 매수해서 중립을 좀 내렸습니다. 딴 이유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자기네가 봤을 때 보면 그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스타벅스는요.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해서 네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스타벅스랑 하는데 네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벅스랑 넷플릭스가 저점을 빨리 난 거고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룰루레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은 흐름이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룰루레몬 나중에 차트 오늘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룰루레몬 이거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인데 이게 뭐예요? 컴퍼니 오브 더 이어. 그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연말 행사 연말에 그 발표를 합니다. 어저께 CNBC는 주식 월드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가 2012년부터 올해의 기업을 발표합니다. 올해 기업. 올해의 기업. 네, 올해 기업인데 결론을 보면 코스트코가 선정됐어요 이번에요. 근데 주가의 퍼포먼스랑 그런 상관없다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회사에서도 야후 파이낸스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의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혁신성,
기업을 잘 되면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 등을 고려해서 이제 뽑아왔어요. 2012년부터 뽑아왔는데 이번에 코스트코가 뽑혔고요. 이거 가장 큰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혜택을 받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돈 한 푼을 아끼려면 가장 중요한 건 휘발유였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점유율이 늘어났고 휘발유가 좀 딴 데보다 뭐 지금 7, 8%에서 10%까지 쌌으니까 간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게 가입 그 회원 수거든요. 회원 수가 1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났고 이게 보면 사상 최대로 계속 가고 있죠. 네. 오롯이 요거가 그냥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약간 다른 거랑 다른데 여하튼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다만 회사 그 야후파이낸스도 좀 강조하는 거가 이것하고 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상승이 그냥 아니고 기업 그 자체. 퍼포먼스로 건드린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앞으로도 이게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야후 파이낸스도 10년이 됐지만 그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허무맹랑한 지금 생각하면 허무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에는 줌이 뽑혔습니다. 주가는 그 이후에 80%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엔비디아만이 최고 성적이었죠. 2016년에 뽑혀서 그 이후 600%가 올라갔고요. 타겟도 괜찮았으면 타겟은 2018년, 19년에 엄청 핫했어요. 30%가 그 이후에 올랐고요.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도 많이 올랐다가 다 도로 제자리 갔죠. 5%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저희한테 가장 아픈 거는 언더아머죠. 언더아머가 저희가 2015년에 써갖고 2016년에 미국 주식 답이 첫 번째 책을 나왔는데 그때 하도 강해갖고 저도 완전히 분위기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언더아머가 거기 들어가갖고 그 언더아머가 아주 저희의 그 흑역사죠. 저희 책에서는요. 네. 얘고 재미가 없었고요. 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갭도 2000년 초반에는 2020년 10년대 초반에 엄청 핫했거든요. 주가는 53%나 들어갔죠. 그때 내용은 뭐냐면 제2의 청바지 시대. 그게 데님이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제2의 데님, 제2의 청바지. 진의 시대를 몰고 왔다면서. 진은 네. 리바이스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정확히 보면 데님 뭐 이런 걸 써 있는데 제가 옷 좀 모르지만 네. 제2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 특집으로 얘기한 걸 보면 뭐 오늘도 한 군데는 D.A. 데이비스는 중립 의견을 한 반면에 네 군데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주가의 상승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라라는 점 아니, 다시 그거는 한번 야후의 파이낸스 아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코스트코를 애용하시기도 하고 애용하는데 올해는 그러시잖아요. 약간 제가 이마트에 뭐 갈 일이 있어갖고 못 썼는데 이제 이번 겨울에 11월, 1월에 많이 가려고 그럽니다. 이마트에 갈 일이 있다라는 거는 뭐 상품권 생기셨어요? 아니다 못 씁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거라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기업은 코스트코였다.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혁신성, 사회적 기여나 소비자 만족 등을 고려해서 결론이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